복습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어떤 자연치 버철물이든 임플란트 버철물이든 딜리버리를 하고 맞출 때 어떤 순서로 맞춘다고 그랬죠? 뭘 처음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인접치하고의 선택이 우선 여기 치아가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선택이 맞아야 된다고 했고,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뭐죠? 근데 이 마진을 맞춘다 하는 거는 보철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균일하게 간격이 좀 있어야 여기가 이렇게 딱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네. 저 마진을 맞출 때는 이거는 중요한 것 중에 맞춘다보다 내면 조절, 여기가 어디에 이렇게 닿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내면 조절을 확인을 해서 쑥 들어갔을 때 이제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예요. 쑥 들어갔는데도 어디 안 맞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 만들어진 거지, 이거를 뭐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컨택이나 마진이나 제자리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을 맞추는 거예요. 교합을 컨택, 마진, 오클루전 이런 순서로 보철물을 딜리버리 할 때 맞춘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대략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마무리, 체크 마무리 이렇게 하잖아요. 마무리라는 게 이제 피니쉬, 마무리를 했을 때,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떤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내진 치아를 붙였던 자국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벅벅벅벅벅벅 막 갈아버리면 이제 싹싹 갈고 매끈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조금 더 깎아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마무리 부분에 대한 마무리할 여유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펄리싱을 하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나 마무리를 했을 때 원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몇 번 얘기를 해야지 이제 기억을 할 테니까 다시 말을 한 거고, 오늘 그 환자분들이 또 일주일 지내다 보니까 그냥 환자분들이 서비칼에다가 레진 필링을 하든 뭐 했는데 그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서비칼 어브레이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서비칼 어브레이전, 지경부 마모, 이 서비칼, 서빅스라는 거는 목이라는 뜻의 목, 한자로다
경동맥 하는 여기 이런 경이라는 게 목이라는 데 서빅스, 뭐 자궁경부 할 때도 서빅스에 서빅스, 목이라는 이 서비칼, 그러니까 치아의 목. 목 부분의 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잠깐 얘기를 했고, 치경부 마모에 대해서 또 지금 그 보철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이었지만, 치경부 마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치아의 구조 여기 보세요. 치아가 대략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뼈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는 에나멜이 약간 잇몸 밑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소위 치경부 마모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잇몸이 조금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머리 아프겠지만,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를 복복 갈아서 이를 갈아서 마모가 된 거, 이거는 애트리션이라고 표현하라고, 교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모, 교합에 의해서 마모가 됐다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모. 그 다음에 어브레이전, 마모, 이거는 그야말로 마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칫솔을 갖다가 옆으로 뻑뻑뻑뻑 긁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마모가 됐다. 그래서 마모라고 표현을 해요. 마모라고. 애트리션, 어브레이전 이렇게 나눠서 책에 써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된 게, 예전에는 전부 칫솔질을 막 뻑뻑 이렇게 해서 이게 깎였다고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 참 영어 단어에도 웬만한 사전에는 안 나와 있을. 이런 단어를 써요. 애프렉션. 이거는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치아를 뻑뻑뻑뻑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치아가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씹는 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끄떡끄떡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막 마모된 게 아니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봤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모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칫솔질을 막 뻑뻑하면 마모되는 것. 근데 대략 구별을 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둥그렇게 이렇게 파이고 반짝반짝 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칫솔 같은 것도 이렇게 문질러서 파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관심을 갖고 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경우에 탁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여기다가 뭘 메꿔도 힘이 가해지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임플란트를 하거나 보철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조금 개괄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안 씹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이빨을 했는데, 템포러리 했을 때는 잘 씹혔는데, 이가 들어가니까 안 씹힌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박하리라 그러면, 치아가 닿으면, 이렇게 닿겠죠? 윗니, 아랫니, 이렇게 닿는데, 사실은 마모되기 전에는 이렇게 몇 군데에서 닿는 거예요. 점.
위에서 이제 치아를 이렇게 보면 찍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닿는 점이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닿는데 예, 특히 우리는 이제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김치 많이 먹고 이렇게 김치나 여러분들이 소 이빨 본 적 있나? 소 이빨 하마? 소 이빨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개나 고양이 이빨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는 동물원이고 뭐고 이렇게 시골에 가서도 소가 이렇게 지푸라기를 먹잖아요. 재밌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가 한번 손을 이렇게 쓱 핥는데 으악! 꼬치꼬치꼬치해요 혓바닥이. 이렇게 촥 핥으면 얘가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그 소의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있게 봐요. 소 이빨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밋밋해.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없어. 밋밋해. 그거는 그 섬유질을 갖다 이렇게 으깨서 잘게 해서 삼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채식을 하거나 뭐 이를 갈거나 그런 채식 동물들은 영어로 유식하게 이인가? 잘 모르겠다. 허브라는 표현 하잖아요. 허브라는 거는 애초에 그냥 풀 그런 뜻이에요. 풀. 나는 왜 허브가 무슨 꼭 향기가 나는 풀이라고 쓰는지 그게 옳지 않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냥 허브는 그냥 애초에 그냥 풀이라는 뜻이에요. 풀. 그리고 무슨 축제 이런 거를 여기가 스펠링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칸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기, 이거는 식물. 그러니까는 허비버러스 하면은 채식성 그런 얘기고 카니버러스라는 건 육식, 카니발을 갖다가 번역하기는 사육제. 그게 아마 동물을 이렇게 뭐 제물로 바치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칸이라는 거는 이제 고기라는 뜻이고 허브라는 건 풀이라는 뜻인데 이 채식을 하거나 하는 동물들은 이렇게 이빨이 자꾸 그 풀을 으깨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씹힌다고 하는 경우에 자기가 이제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교합제를 찍어보면 이렇게 막 면으로 이렇게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쨌든 자꾸 이렇게 이를 으깨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막 부시는 거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빨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주면 안 씹힌다고 그래요. 안 씹힌다고. 자기는 뭔가 음식을 이렇게 완전 이렇게 떡이 되게 만들어서 삼켰었는데 줄거리채로 그냥 삼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공을 할 때도요,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윗니가 이렇게 밋밋하면 그거에 맞게 아랫니 인접 치아의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능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뭐 점만 낮게 하는 그 아닌 거라고요. 어쨌든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이렇게 씹으면 치아에 그렇게 큰 무리가 안 와요. 이런 식으로만 씹으면. 근데 자꾸 이렇게 으깨면 치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딱하지. 이런 것도 무지 딱딱하지만 힘을 많이 좀 휘청휘청할 거예요. 일단 치아도 이렇게 돼서 여기에 에나멜이 이렇게 얇게 붙어 있는 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칫솔 같은 게 더 많이 작용을 해서 더 빨리 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두면은 자꾸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메꿔버리는데, 메꿔도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메꿔도 또 떨어져.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질긴 음식을 먹거나 얘를 막 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가 우리 신체 조직 중에 제일 튼튼한 조직인데도 막 마모가 되잖아요. 한참 그런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여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식용부 마모라고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하지만 이제 마모는 아닌 경우가 있다. 레프렉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마 번역한 말이 있을 텐데 내가 잘 모르겠고, 이거는 항상 힘이 많이 가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알려줘야 되고, 떨어지더라도 일단 막아 놓는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막아 놓는 게 맞고, 계속해서 자꾸 떨어지면 이게 자꾸 이게 어떤 아주 진짜 심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파여 들어가다가 여기 이제 신경 있는 데까지 균이 다 들어가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운이 없으면 이가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 한 이 정도 이렇게 파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뚝 부러져. 그러니까 이걸 우선 막아보는 거고, 자꾸 떨어지고 문제가 되면 결국 이를 씌우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경부 마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마모인 경우도 있고, 이런 어브레이전, 어떤 물건을 막 문질러서 이렇게 닳는 그런 거, 그 중에서도 치아끼리 문질러서 닳게 되는 걸 교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브레이전이 아니고, 칫솔을 막 문질러서 드는 어브레이전이 아니고 에프렉션이라는 그런 경우가 안 배웠나? 학교에서? 그러셨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어?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 또 떨어질 수, 그래서 여기다 붙일 때 아주 잘 붙여야 돼요. 잘 붙여야 안 떨어지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은 대략 그 내용을 좀 알게 해드리려고. 넣을게요.